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전에 이제 폴님이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이제 최적화 내용에서 인덱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 주제가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여서 이 인덱스라는 개념을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목차는 일단은 인덱스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의 종류가 좀 있어요. 좀 있는데 크게 클러스트 인덱스랑 논 클러스트 인덱스에 대해서 차이를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최적화를 하면 얼마나 성능 개선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사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책에서 특정 페이지를 찾을 때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읽어가면서 찾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영상 속의 주인공처럼 속독의 장인이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겠죠. 흔하지 않은 능력이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냐? 색인이라고 하는 이 목차나 인덱스를 통해서 특정 키워드를 찾아요. 즉, 이렇게 빠르게 키워드를 통해서 주소에 바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찾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사람을 찾고 특정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장소까지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똑같아요. 이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빨리 퍼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 구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검색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CRUD라고도 하는데요. 이 생성, 조회, 수정, 삭제를 이 SQL 문에 맞춰서 말을 하면은 insert, select, update, delete에 해당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검색에 해당하는 이 read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인덱스가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했어요. 즉 우리는 select 문을 쓸 때 왜요? 어디서 갖고 올 건지, 그리고 join, 데이터를 함께 가져올 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좀 요약해서 갖고 올 건지, 혹은 order by, 저희가 정렬을 한다면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 특정 키워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가지고 올 건지 내림차순을 갖고 올 건지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키워드가 없으면 이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회뿐만이 아니라 업데이트랑 딜리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값을 찾아서 수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현우라는 이름을 제가 착한 현우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이 유현우라는 사람을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인덱스를 통해서 빠르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딜리트 역시 특정 키워드를 삭제할 때, 특정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이 인덱스를 통해서 빠르게 조회를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B-트리입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이제 B-트리를 알기 전에 이 바이너리 설치 트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여기서 이분 탐색 얘기를 하셨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바이너리 서치를 일단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는 최대 2개까지밖에 올 수 없죠. 그리고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은 작은 가시, 그리고 오른쪽은 큰 가시 오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균형 없는 이진 트리일 때예요. 이 균형 없는 이진 트리일 경우 성능이 B고 N의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할 때 지금 뎁스가 점점 길어져요. 그 뎁스라는 건 이게 하나의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깊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균형 있는 경우에는 한 0레벨, 1레벨, 2레벨을 해서 총 깊이가 2단계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균형 없는 이진 트리일 경우는 0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해서 총 4칸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 그런 풀테이블 스캔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물론 이 풀테이블 스캔이 인덱스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지만 우선 저희는 인덱스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먼저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아까 말했던 B-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얘네 데이터가 루트 페이지, 브랜치 페이지, 리프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프 페이지에 뭔가 모르는 단어들이 막 써져 있죠. 우리의 핵심 주제인데
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가 담겨있는 페이지고, 논 클러스터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주소가 담겨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는 하드디스크 혹은 SSD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메모리에서 이제 I/O 작업을 통해서 접근해서 가져오는데, 이때 디스크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메모리에 캐시되어 있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캐시되어 있는 이 버터풀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최소의 작업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자식 노드를 2개 이상 가질 수 있다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까 이집탄스 트리는 자식 노드가 최대 2개까지밖에 올 수가 없는데, 이 비마이너스 트리는 2개 이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프 노드 레벨이 항상 같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와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 비마이너스 트리를 이제 개선을 한 B 플러스 트리랑 B 스타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리프 노드가 같아서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왜 비마이너스 트리를 사용을 했을까? 분명 이 균형 있는 이진 트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AVL 트리나 레드블랙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있는 이진 트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마이너스 트리를 사용하냐? 아까도 말했던 이 한 노드, 자식 노드가 2개 이상이 올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현업에서 그 데이터가 몇백만 개는 그냥 우습고 몇천만 개, 몇억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방대해지면 방대할수록 이 뎁스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마이너스 트리는 이 이진 트리에 비해서 더 뎁스가 짧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I/O 작업이 덜 일어날 수 있고, 즉 최적화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힘을 내고 한번 잠을 한번 깨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인덱스가 크게 클러스터 인덱스랑 논 클러스터 인덱스로 나뉜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 이전까지 조금 놓쳐도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집중을 해야 된다. 아니 다 놓쳐버린다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바로 사전적 장이에요.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습니다. 클러스터, 군집, 클러스터드, 이제 군집화, 뭔가 모여있는 것 같죠? 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군집화된 인덱스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군집화된 인덱스가 뭘까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와 우리 인덱스, 그 특정 키 있죠? 이 키가 실제 데이터에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논 클러스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논이 앞에 붙었으니까 그 반대겠죠. 이제 실제 데이터와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리에 있어요. 이 다른 무리에 있으면 뭐가 안 좋냐?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일단 클러스터 인덱스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제약 조건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기서 제가 앞으로 말할 간단한 제약 조건은 분명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이랑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실행되는 검사 규칙을 뜻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난널 제약 조건이 있어요. 뭔가 널이 들어오면 안 돼. 그 말 그대로 해당 그 특정 그 키워드 있죠. 해당 컬럼에는 꼭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널 값을 저장할 수 없게 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 다음은 유니크 제약 조건입니다. 해당 컬럼에는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널을 허용하되 널도 허용을 하고 테이블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왜 개발을 하다 보면 막 멤버 테이블을 해가지고 막 이메일 필드, 뭐 네임 필드, 패스워드 막 이런 게 있죠. 그게 하나하나가 그 키워드가 되는데 얘는 그 키워드 하나하나, 즉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니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기본 키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딱 느낌이 와요. 유니크 플러스 남널. 뭔가 유니크한데 널도 들어가면 안 되구나를 알 수가 있죠. 즉, 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중복되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니크 제약 조건과 다르게 널을 허용하지 않고 이 테이블에 한 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테이블에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냐? 이 데이터 행을 대표하는 컬럼이에요. 이 기본 키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막 조인이라고 하죠. 이 외래 키를 창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는 PK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를 어떻게 생성을 하냐? 생성 방법은 아까 말했던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 제약 조건 추가하는 명령인데 이건 어차피 영상 속에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PK를 걸어주면 클러스터 인덱스가 그 PK를 기준으로 그 클러스터 인덱스라는 걸 만드는구나,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PK는 유니크 제약 조건과 난널 제약 조건이 합쳐졌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옵션을 다 걸어줘도 그게 이제 PK가 없을 때, PK가 있으면 항상 우선순위 PK입니다. 근데 PK가 없을 때는 얘네가 PK가 되면서 클러스터 인덱스가 되는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만 해보면 이건 이제 MySQL 기준입니다. 일단 PK가 있으면 PK를 이제 클러스팅 키,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그 키로 선택을 하고요. PK가 없으면 아까 말했던 유니크 난널 조건으로 되고, 그것도 없으면 내부적으로 자동 증가 유니크 컬럼을 추가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 증가 유니크 컬럼이라는 건 오토 인클레이먼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놓으면 id 값이 1인데 여기서 또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이전 값에 플러스 1을 한 그 2값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은 플러스 1을 한 3이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플러스 1을 하니까 일단 중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동 증가 유니크 컬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PK를 일단 제일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근데 PK는 테이블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인덱스도 테이블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PK 제약 조건도 하나도 안 걸고, 그리고 뭐 난널, 유니크 난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걸고 그냥 데이터를 랜덤으로 넣었어요. 데이터를 랜덤으로 넣은 다음에 ID 컬럼을 PK로 설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클러스터 인덱스로 이 ID 컬럼이 돼요. 그럼 이때 이 테이블이 어떻게 변하냐? 바로 ID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제 DBMS,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항상 최신 정렬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원하는 값을 빠르게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는 뭔가 다 정렬이 되어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를 조금 더 볼게요. 크게 루트 레벨이랑 리프 레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리프 레벨을 보면은 데이터 페이지라고 써져 있죠. 이 데이터 페이지가 무슨 말이냐면 실제 데이터가 담겨있는 공간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트라는 뜻이 군집, 즉 모여있는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D 컬럼을 기준으로 한 이 ID 컬럼과 실제 데이터가 같은 공간에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3번인 수연님을 한번 찾아볼게요. 수연님은 3번은 5보다 작으니까 이 1번을 타고 갑니다. 그럼 이제 1000번, 여기서 말하는 1000번은 데이터 페이지의 주소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 페이지의 주소에 들어가면 이제 ID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3번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좋죠. 그럼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는 항상 좋을까요? 항상 좋을까요? 네,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있냐? 네, 제가 이거를 사실 성격이 좋아 보이는 순서로 제가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우님이랑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만약에 현우님이 내가 이거 한 3번째 정도로는 착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현우님 밑으로 이 성격이 나쁜 분들이 한 칸씩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몇 명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 현우님을 집어 넣을 때 데이터가 만약에 100만 개, 몇 천만 개가 된다면 인설트 성능에 엄청난 문제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설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인덱스가 좀 단점이 된다 정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는 언제 좋을까? 우리가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아까 현우님을 예시로 봤죠? 이 성격이 나쁜 분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셔요. 근데 움직여야 되니까 그 분야에 이제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페이지가 ID 값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바이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에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범위 검색에도 막강하게 되죠.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읽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읽기 작업이 월등히 많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논클러스드 인덱스 바로 빠르게 알아볼게요. 일단 생성 방법. 유니크 제약 조건만 걸어줘도 사실 논클러스드 인덱스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될 게, 클러스트 인덱스는 PK를 기준으로 PK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통해서 생기는데, 이제 논 클러스트 인덱스는 유니크 제약 조건을 통해서 생기는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크리에이트 유니크 인덱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이 인덱스를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디폴트 그냥 인덱스만 생성해주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 역시 아무 제약 조건 없이 데이터를 랜덤으로 넣었어요. 그때 우리가 create 인덱스 명령을 통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할 건데, 이름을 기준으로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 했죠? DBMS,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네임으로 그 인덱스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유추가 가능하죠. 이름으로 정렬하겠구나. 나 좀 하는데? 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또 구조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구조가 아까는 뭔가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세 개로 늘어났어요. 루트 페이지, 리프 페이지, 데이터 페이지가 생겼는데, 아까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리프 페이지와 데이터 페이지가 실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페이지를 보면 또 클러스터 인덱스랑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네임 필드로 정렬했으면 뭔가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렬이 안 되죠. 아까 그 데이터죠, 랜덤으로. 근데 지금 정렬되어 있는 부분은 이 리프 페이지에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만들 때 논클러스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약 10%가 해당한다 했어요. 그거를 이 리프 페이지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리프 페이지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동님을 한번 잠깐 보면 리프 페이지 지금 1000땡땡4라고 써 있잖아요. 이 1000땡땡4는 데이터 페이지 1000번지에 총 4번째 칸에 있어 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제가 만약에 수연님을 똑같이 찾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름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수연님은 시우시죠? 그래서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즉 유빈님 이전에 동님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지에 가면 리프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수연님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연님을 찾으면 이 주소 값을 통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페이지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까 클러스트 인덱스랑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클러스트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페이지랑 이 ID 컬럼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주소를 타고 들어가는 일을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논클러스트 인덱스에서는 지금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한 뎁스가 더 있다. 즉 클러스트 인덱스보다는 성능이 조금 느리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논클러스 인덱스는 데이터의 약 10%에 해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도 저장 공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저장 공간은 어떤 건가? 사실 이게 딜리트랑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 인덱스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실제 데이터 저장 공간은 지워지겠지만 이 인덱스에서는 딜리트 시 거기다가 이제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표시를 넣어요. 그리고 만약 업데이트를 되면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랑 딜리트 커리밖에 안 썼어요.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보다 이 쓰레기로 채워진 값이 인덱스에 엄청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 유니크 제약 조건을 통해서 논클러스드 인덱스가 생기는데, 논클러스드 인덱스는 테이블에 여러 개가 올 수 있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은 쓰지도 않는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10% 저장 공간이 되는데, 그게 모든 테이블의 컬럼마다 쓸 수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거 이제 바로 제거해주는, 즉 인덱스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클러스드 인덱스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클러스드 인덱스는 이제 ID 값으로 정렬이 실제 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근데 논클러스드 인덱스에는 실제 데이터가 데이터 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 키워드, 뭐 수연님을 찾아줘, 약간 이런 조건문에 활용을 할 때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특정 컬럼이 쿼리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경우, 아까 전에 클러스드 인덱스는 이제 현우님이 와서 성격이 안 좋은 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논클러스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에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낫다. 클러스터 인덱스보다는 좀 낫다. 근데 물론 이름으로 정렬된 거기 페이지는 뭐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랑 논 클러스터 인덱스의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페이지에 항상 그 정렬이 되어 있죠. ID 컬럼으로. 그에 비해서 논 클러스터 인덱스는 이제 실제 데이터 페이지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인덱스는 이제 PK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고요. 논 클러스터 인덱스는 한 테이블에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유니크 제약 조건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클러스터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공간과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데 논 클러스터 인덱스는 이 10%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클러스터 인덱스는 성격 나쁜 분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인서트 성능이 저하가 되지만 논 클러스터 인덱스는 이게 그 네임 필드에서만 추가로 그냥 생성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어요. 이 PPT를 만들면서. 근데 생각보다 잘 듣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 100만 개 정도 직접 넣어봤어요. 데이터 100만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 show columns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 이 멤버 테이블에 컬럼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ID 컬럼이 제가 프라이머리 키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PRI, 프라이머리 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멤버 테이블의 인덱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한 이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정리. 그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how 인덱스로 봤을 때 이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ID 값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줬으니까 ID 값으로 검색을 해요. 83만의 ID 값을 가진 애를 검색을 하니까 성능이 100만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001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isplain, select 앞에 isplain이라는 명령을 써주면 실제 옵티마이저로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 인덱스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파란 색깔에 그 실제 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빨간 색깔 네모 이 키에는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생성된 클러스티드 인덱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논 클러스티드 인덱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이메일이 뭐 50101-test.com 이라는 애를 외열문으로 조건을 찾아보니까 약 0.223초가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빠른 속도인 것 같나요? 아니요. 괜찮아 보이네요. 왜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왜냐면은 아까 퍼스트 인덱스는 0.1초 나왔기 때문에. 아 그쵸 0.1초. 근데 사실 0.223초도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CRUD 작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보통 이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자가 없으면 잘못 들어왔으니까 예외를 던지게 되죠. 그럼 이제 사용자를 찾아왔으면 이 사용자를 통해서 다른 조건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그 게시물을 조회를 할 때 일단 사용자가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게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앞전에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모든 로직이 이 이메일을 찾을 때 0.223초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223초가 빨라 보이지만 이것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클러스터 인덱스를 이메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름이 IDS 인덱스 다시 언더바 이메일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생성하고 조회를 하니까 약 0.001, 약 223배의 성능 개선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역시 이스플레인 명령을 통해서 보니까 방금 만들었던 IDX 언더바 이메일이 잘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create index IDX 언더바 이메일 on member 이메일을 기준으로 이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메일 이름이 IDX 언더바 이메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인덱스를 만들 때 1.237초가 걸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근데 지금 제가 데이터가 100만 개가 기준이니까 이 정도가 걸린 거지만 실제 현업에서 몇 천만 개,
그리고 몇 억 개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 인덱스 생성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간에 제가 인덱스를 생성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서버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미리 최적화 테스트를 다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봤던 이 레퍼런스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